안녕하세요. 요요진의 아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작가 요요진입니다. 반가워요. 부담스럽죠? 오늘은 요요진 채널 왜 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패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2년간의 총망라한 왜 요요진 채널은 망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왜 유튜브 채널이 망했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의 수익을 공개하곤 하는데요. 일단 저는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수익을 단 한 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1년 안에 유튜브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지 이 수익 조건이 충족됩니다. 네, 일단 부끄럽지만 분석을 해보면 지난 365일 동안 제 채널의 조회수는 5177회였고, 그리고 시청시간은 157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4000시간에 한참 미달인 거죠. 네, 하지만 구독자는 지난 1년 동안 177명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그 수익을 만들어낼 조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환경이죠. 네, 그리고 여기 수익 탭인데 수익 하나도 없어요. 0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평균 지속 시청 시간이 1분 49초예요. 그리고 도달 범위를 보면은 노출이 11.3만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검색에서 많이 유입이 됐고, 채널 페이지에서 보통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그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국가를 좀 보면은 대한민국, 프랑스, 스페인 쪽에서 많이들 보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요진 채널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가 그림 그리거나 작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서 그거를 업로드를 하는 건데, 보통 유튜브 채널이 잘 되는 이유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뭔가 얻을 게 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재미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출연자가 섹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잘생겼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서비스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그 예술 채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을 분석해 봤을 때, 필리 레드온 바이브, 아니면 잭슨심 작가님, 또 김고은님, 그리고 이연님도 있죠. 그림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느낌의 채널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뭘 주고 있죠? 내가 물어보고 싶네.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라든지 제가 작업하는 그 스피드 페인팅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건데, 재밌는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그거를 몇 번의 실험을 통해서 뜨겠는데? 라는 그런 컨텐츠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 지루하거나 지겨운 컨텐츠는 만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스토리를 담고 최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힘을 빡, 그리고 막 내성적인 캐릭터임에도 막 되게 이렇게 업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텐션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이게 체력이 이렇게 한 5분만 떠들면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는 이런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은데, 그 길을 빡 모아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긴 시간,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유튜브는 이게 단타로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튜브라는 그 속성에 맞는 컨텐츠를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거는 잠비아에서였는데,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사람들 반응이 없으니까 그림 그리는 것도 재미없고 대체 왜 그리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하나둘씩 올리면서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고, 그리고 또 계속 만들어서 또 올리고, 유튜브가 또 좀 뜬다길래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올려보자 해서 아예 포맷을 유튜브로 바꿨던 거고,
영상을 만들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제 거 보증서를 보면은 거기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작한 작업을 그 QR코드를 찍으면은 그러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제가 제작하는 작업은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에 기록용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해요. 세계적인 글로벌 아티스트가 될 작가인데 근데 기록이 없으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림을 구입하는 사람도 이 작업은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제작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은 또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이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작업하는 모든 거를 영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편집해야 되고 그걸 또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걸 또 올려야 되고 그걸 또 반응을 지켜보고 다음 거를 또 이렇게 하고 이거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부담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럼에도 한 2년 반? 2년 넘게 운영했는데 구독자 500명은 구독자 500명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제가 2년 운영하고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코웃음 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500명 너무 소중합니다. 584명 맞아? 최근에 주변에 외압을 넣어가지고 한 2-3명 정도 확보를 했는데 584명 기억하고 있어. 584명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유효진 유튜브 채널 망했냐, 이거는 핑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유튜브 그 어카운트를 잠비아에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잠비아에서 업로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층도 잠비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처음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갑자기 위치가 한국으로 바뀌어 버린 거야. 그러면서 얘가 영상을 또 뜸뜸이 올려.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되게 헷갈려 하는 거지. 이걸 잠비아에 풀어줘야 되나? 이걸 한국에 풀어줘야 되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풀어줘야 되나? 꾸준히 빡빡빡 올리면은 그 루트를 찾아서 팍팍팍 홍보를 해줄 텐데 내가 그림 그리는 작업하는 거를 올려. 그거를 이제 재밌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그 알고리즘이 그 노력을 알아주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채널을 새로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촬영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업하는 방식도 그렇고 제가 작업하는 방식도 그렇고 영상을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 뭔가 힘을 빡 주면은 그러면은 좋은 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도 편안해야 되고 그 편안한 환경 속에서 유효진의 채널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584명의 구독자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제 처음으로 또 이렇게 질문을 받았잖아. 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효진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잠비아입니다. 잠비아에서도 작업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한국과 그곳 잠비아에서 작업하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령 작업이 좀 더 잘 된다는 장소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장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없기도 해요. 사람마다 개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잠비아에서 굉장히 얻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제가 그리는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잠비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서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서 제가 제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비아에서 작업할 때와 한국에서 작업할 때 뭐가 다르냐 하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전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잠비아는 그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거, 그리고 물론 기회도 적고, 그 보통 제가 작업하는 회사들이나 기관들은 한국에 있는 기관들은 잠비아보다 확실히 수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잠비아에 있을 때는 기회도 없는 데다가 금액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작가로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제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기초적인 그 토대는 잠비아에서 형성됐다는 거, 그런 개념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제가 잠비아에서 했던 활동들도 그렇고 다 작업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개개인차가 많이 있다. 그 장소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런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아니면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아니면 한국 내에서라도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아니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필이 있다면 그러면은 망설이지 않고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제 채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밌게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스트리밍도 해보고, 되게 그 유튜브 안에서 에너지를, 그런 기초 에너지를 좀 더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는 이 제가 직접 만든 신디사이저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그러면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 바이.